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6월 4일 시행된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관전 포인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의 모의고사 리뷰 시리즈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작년과 동일한데 시험 출제 경향에 따른 변동성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정시 전략을 세울 때는 난이도보다 변동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떻든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인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심할 경우 역전을 하는 학생도 역전을 당하는 학생도 많아지기에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정시 전략을 세울 때는 변동성이 심한 해인지 적은 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출 부분은 의대 증원과 취소, 메디컬 광풍 현상에서 비롯된 여러 파급 효과들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작년 정시는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작년에 업로드했던 2025학년도 정시 전망 영상에서도 이미 변동성이 클 것을 사전에 예상한 바 있지만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입시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입결이 낮아지는 것을 넘어서 최상위권 N수생의 대거 유입, 메디컬 반수생들의 지나친 상향 지원, 메디컬 비지망생들의 사탐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었습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이 취소되었으니 또 다른 형태의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오늘은 수능이 6월 모의고사처럼 출제된다면 정시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광풍과 의대 증원 취소, 사탐런 등으로 인한 변동성은 올해 수능 때도 확실하게 예고되어 있는 만큼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 과목별 출제 경향성은 수능 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이유가 수능 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기본기를 잘 쌓고 원리를 습득하는 과정은 나중에 정시 입시를 치를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출제 경향성에 따른 변동성 분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능이 6월 모의고사처럼 출제되면 변동성이 매우 커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도 3, 5월 때와 똑같이 변동성이 매우 크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리뷰는 올해의 세 번째 리뷰 영상이다 보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제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하기 위해 억지스러운 해석을 내놓는 것보다는 당연히 같은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번에도 큰 변동성의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혹시나 다른 유형의 시험이 출제됐을 경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어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의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자명합니다. 언어와 매체 때문이죠. 다른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됐던 것과 다르게 언어와 매체는 난이도가 매우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오답률 전체 1위를 기록했던 37번 문항을 포함하여 무려 3문제가 오답률 탑 15 안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력과 무관한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매를 선택한 후 언매를 가장 나중에 푼 학생들이 제일 유리했을 것이고 화작을 선택한 학생이 그 다음으로 유리했을 것이고 언매부터 풀거나 독서론만 먼저 풀고 언매로 넘어가는 루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불리했을 것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선택 과목, 문제풀이 순서, 루틴에 따라 점수와 등급이 갈리게 되면 당연히 역전이 많이 일어나므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크게 다른 흐름은 수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공통 과목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쉬웠습니다. 아무리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도 보는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N수생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92점 이상의 1등급 컷이 나온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난이도와 변동성은 별개로 봐야 하지만 난이도가 지나치게 쉽거나 지나치게 어려우면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어처럼 선택 과목에 따른 난이도 불균형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공통 과목과 달리 미적은 제법 어려웠습니다. 물론 국어보다는 변동성에 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국어에서는 독서, 문학, 언매의 문제풀이 순서가 학생마다 가지각색이지만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 전에 미적부터 시작하는 루틴을 가진
받은 학생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어보다는 변동성이 덜한데 그럼에도 쉬운 난이도와 과목별 난이도 불균형으로 인해 변동성은 큰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리뷰 시리즈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미 예고되어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성과는 상관없이 확정된 변동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출제 경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이 6월 모의고사와 똑같은 느낌으로 출제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변동성은 올해 확실하게 예고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더욱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수능을 못 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는 모두가 수능을 못 보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N수생 수가 역대 최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N수생 수는 18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는데 올해는 20만 명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최상위권이 적체되면 그 밑에 학생들의 등수는 차례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유입되었으나 증원 취소로 빠져나가지는 않는 최상위권 학생들, 교육과정 개편 전을 마지노선으로 메디컬을 준비하는 장수생들로 인해 현역 학생들은 등급을 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의 괴리가 가장 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식 컨설턴트이지만 정식 컨텐츠에서조차 가급적 수시를 버리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성적이 나온 이후에는 요즘의 분위기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1등급을 받는 것 자체는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지만 1등급을 받기만 하면 과거에 비해 대학을 가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현재 기대 이하의 수능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거나 딱 기대만큼의 성적을 받으면 굳이 무리해서 상향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 대학에 지원해도 합격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적정 안정 라인에서 2장 이상은 지원하려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정 안정으로 잡히는 대학은 전혀 본인이 원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향 지원, 허수의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변동성이 클수록 허수의 비율이 높으므로 상향 지원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최상위권 N수생이 많아지긴 했지만 전체의 수능 응시자 수는 현역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똑같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정원은 그대로죠. 따라서 같은 점수를 받기가 옛날에 비해서 매우 어려워진 건 맞지만 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정시를 선택했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쌤이 입시를 치렀던 시절에는 스카이에 가기 위해서 최소 평균 100분이 97에서 98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100분이 95 이상만 되면 안정이고 90점대 극초반으로 스나이핑에 성공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건 알겠는데 큰 변동성 아래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적정 대학이 어디인지 뿐만이 아니라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댓글은 6월 20일 자정까지 달린 댓글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제가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 즉 특이사항이 많을수록 선정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혹시나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모의 컨설팅 컨텐츠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컨텐츠니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6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들과 장기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